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4K까지 상승을 했다가 되돌림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83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크립토컨트의 대표인 주기영 대표가 지금 비트코인 장세는 강세장이 끝나고 조정 하락장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고 이 부분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청 산맥상으로 봤을 때 밤 사이에 미국의 지표 발표가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스닥을 끌어올리고 코인 시장도 훈풍을 불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84K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84K에서 85K 언저리에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던 숏 포지션을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뒤에 나스닥이 다시 되돌림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도 모두 상승분을 반납하고 현재는 83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동성이 말라가면서 특히나 더 미국 주식과 연동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크립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사라졌던 매도벽이 다시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91K, 92K 라인의 매도벽이 다시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굉장히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조금씩 위로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세력의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심이 아직은 살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오더북에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갈색고래 같은 경우도 뒤에 지속적으로 관망을 하면서 시장이 느끼겠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변동성이 줄어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죽어가고 있고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면 매크로 지표의 가장 결정적인 지표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살짝 반등을 하면서 다시 올랐다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거의 오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적었었는데 그 뒤에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라는 건 시장 자체에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이런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의 전체적인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지켜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의지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급격한 하락 같은 경우는 막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올 때마다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를 조장을 하고 시장에 안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달러 인덱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이 103포인트를 깨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미국제 10년물 금리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살짝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언제나 트럼프가 말로써 아까 달러 인덱스와 같습니다. 그게 내려갔을 때마다 말로써 시장을 굉장히 압박하고 좋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제 10년물 금리 가격이 상승한 아주 일부지만 상승한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가고 있다. 지표들은 그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매일 약간 강력하게 엄청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보장은 못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재무부 장관이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고 조정이 올 수 있으나 경기 침체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전환기일 뿐 위기로는 치닫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뭐냐? 경기 침체급의 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살려는 줄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관세 이슈 그밖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지를 통한 연방정부 인원의 감축 등등이 미국 경기를 흔들 수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거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살려줄 거다라는 이야기의 전체 그림을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립토컨트의 대표인 주기영 대표가 트윗을 통해서
지금 장이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헐값에 팔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끝났고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하락 혹은 횡보장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셀사이드가 늘어나고 있는 신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보시게 되면 이건 주기영 대표가 인용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 쇼텀 홀더들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큰 폭의 조정이 있으면서 시장에서 많이 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장이 좋아졌을 때 급격하게 들어왔다가 장이 횡보라니까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 측면에서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고, 실제로 느끼고 있는 정도로 유동성이 메말라가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유동성이 말라가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떤 장난을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변동성 또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야기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뒤에 다시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건강한 조정이었던 시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유동성, 변동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숏 포지션이나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관망을 하고 있고, 혹은 더 이상의 돈이 없어서 뭔가 투자하기에는 투자에 진입하지 못하고 곁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늘어나는 것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변동성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데이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CME 피초의 OI 같은 경우도 트럼프 취임 전,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전으로 돌아갈 만큼 지금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관심도 직접 투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주기용 대표의 이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고 고래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셀 사이드가 늘어나면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하락장 혹은 조정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 온체인 데이터, 기술 지표, 그다음에 각종 매크로 지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 크립토 시장과 가장 연관이 높은 건 통화량의 증가 부분인데, 지금 매크로 지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 또한 부정적인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정적인 시기가 단순히 계속 이어지냐, 아니면 이 부분에 뭔가 반전이 있느냐는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TGA 자금이 지금 부채 한도 상향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미국에서 돈이 필요할 때 TGA 자금을 꺼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를 하고, 하지만 이 TGA 자금이 현재는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대신 빌려 쓰고 있는 정도, 시장의 유동성을 일부 공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글로벌 M2 통화량, 미국을 제외하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은 이번에 실업률 발표를 했는데 실업률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말은 중국 경기가 굉장히 잘 꺼져가고 있다라는 말과 같고,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중국은 2024년도 10월 달에 부양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 부분이 1월 달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항생지수가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추이에 준하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팔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동성이 다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확인을 하면서 진짜 하락장인지 아니면 횡보장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고, 이런 주장 같은 경우는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제 스탠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좋지 못하고 매크로 지표가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지수를 보게 됐을 때 S&P 500을 보게 되면은 하락을 계속하다가
이틀 연속 상승을 하는데 90개 이상의 종목이 상승을 하는 이틀 연속의 상승이 있었을 때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는 자료고,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어제부로 미국 지표가 이틀 연속 90개 이상의 90% 이상이 상승을 한 날이었기 때문에 지표가 여기에도 통용이 되고 과연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보게 되면은 과거에도 17번의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뒤에 중요한 포인트가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 두 개의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좋아진 게 아니라 뒤에 하락을 일부 하고 뒤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좋아졌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지나야 시장이 반등을 하는, 뭔가 심리적으로도 다시 돌아서고 좋은 성과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두 번 상승이 있었고 나서 첫째 주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을 했었고, 그 사이에 잠깐 반등이 있어서 주에는 좋지 못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정말 좋지 못한 매크로 지표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 지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잠깐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고,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중기로 봤을 때 시장은 반드시 반등을 했었다라는 게 이 데이터가 알려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방향성,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들, 이런 것들 또한 더해서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위에서도 주기영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기술 지표나 데이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리가 너무나 위축이 되고 있고 유동성이 말라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혹은 횡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달고 뒤에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다를 이런 과거 데이터, 그다음에 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알트코인들이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알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의 대표격인 디파이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상승장이 시작이 될 때의 저점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이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지나고 나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저점을 다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아프고 미국의 의도대로 아파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본인들의 의도대로 크립토뿐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자산시장, 매크로 지표 이런 것들을 다 주무르고 있는데, 크립토 시장에서도 통화감독청에서는 1250곳의 은행에 암호화폐 채택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미국의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크립토를 바라보고 있는 뷰이기도 하고요. 이런 움직임의 변화들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솔라나의 선물 거래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선물이 거래가 됐을 때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신처럼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저는 솔라나의 이런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선물 거래가 궁극적으로는 현물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고, 솔라나의 현물 ETF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오늘부로 더 많이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락장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까지 공유를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자료들을 잘 보시면서 본인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